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단단했던 아버지의 어깨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도 결국 세월의 흔적 앞에 무뎌져 갑니다. 우리는 모두 그 시간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계절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한 평범한 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던졌던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집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깨끗한 병실, 영양사가 균형을 맞춘 식단, 24시간 대기하는 의료진까지. 딸 정은은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것이 효도라 굳게 믿었습니다. 주변의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정은 역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번져갔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던 눈빛은 초점 없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하루 3번 영양가 높은 식사가 제공됐지만 어머니는 점점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입맛이 없으시구나, 기력이 쇠하셨구나 라고 넘기기엔 그 침묵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곳은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존재했지만 그 안전이라는 울타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정은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삶이 아닌 생명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면회를 마치고 돌아서는 딸의 등 뒤로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들려온,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속삭임이 밤새도록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그 한마디가 왜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정은은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다른 요양시설의 안내 책자를 수없이 넘겨보았습니다. 더 넓은 병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소를 바꾸는 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은에게 집은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였고, 늦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던 현관이었고,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어머니가 가고 싶어하는 집은 대체 어디일까요? 며칠 후 정은은 작은 수첩을 들고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곳이냐고.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점심에는 문득 라면이 먹고 싶으면 끓여 먹고 저녁에는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다가 스르르 잠드는 자유.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딸은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짓기로. 물론 그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주변의 걱정 어린 만류와 현실의 벽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어머니의 공허한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햇살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근교 모두가 외면하던 낡은 한옥 한 채. 거미줄이 처지고 먼지가 쌓였지만 정은은 그 집의 텅 빈 마당에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보고 이곳이라 직감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3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마당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병실에 차가운 철제 침대 대신 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을 원목 평상을 들였습니다. 시간에 맞춰 울리는 알람 대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달았습니다. 의료기기를 채우는 대신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녀는 요양시설이 아닌 진짜 집을, 어머니의 삶을 되찾아줄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집의 첫 번째 규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 단순한 한마디가 이곳을 세상 가장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햇살집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서먹했습니다. 요양시설에서의 습관이 남아 무언가를 해도 되는지 머뭇거렸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박 선생님은 어느 날 아침 텃밭에 심긴 상추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놈들 목이 마르겠군. 그 말을 들은 정은은 조용히 물뿌리개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쭈뼛거리며 물을 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의 새로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운 목소리를 가졌던 최 여사님은 오후 내내 창가에 앉아 옛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쉬는 시간 아니에요? 정은은 그 직원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여기엔 정해진 쉬는 시간이 없어요. 노래하고 싶을 때가 노래하는 시간이고 쉬고 싶을 때가 쉬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지금은 이걸 해야 할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았고 낮잠을 자다 저녁을 걸러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은에게도 두려운 순간은 있었습니다. 의학적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홀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수많은 밤을 의심과 불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툇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정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흙냄새와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그 따뜻한 눈빛 하나에 정은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돌봄이란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집과 요양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그것은 건물의 크기나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나의 목소리가 살아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새벽 산책을 고집하는 목소리, 고기 반찬을 달라며 아이처럼 투정하는 목소리, 손주와 아무 때나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들. 그런 사소하고 당연한 목소리들이 존중받는 곳. 내가 약해지고 병들고 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내가 오늘은 무엇을 입을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지, 창문을 열어둘지 닫을지 말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나의 집입니다. 집은 벽돌로 지은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나의 이야기가 쌓이는 시간이며 집은 세상에 외치는 나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는 당신의 목소리가 온전히 들리나요?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당신은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나요?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만 머물러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선택이 존엄이며 그 존엄이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는 존재로 기억될 권리. 세월의 지혜. 오늘 당신의 마지막 집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구독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